김정은이라는 애가 지금 무슨 현장 지도를 한답시고 옷 입은 채로 다리 허벅지까지 빠지는 논에 들어가서 현장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다고 해서 북쪽의 인민들이 야, 우리 지도자 동무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먹거리가 다소 해소도 됐지만은요, 러시아 쪽에서 지금 기름도 간간히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북쪽 아이들 중에서 그 우리 노동당 안에 연유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유국은 뭐냐면 연은 연료라는 뜻이고요. 유는 기름, 정유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연유국의 책임자들 가운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기름을 빼다 팔았어요. 그게 지금 발각이 돼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북쪽 사회는요, 일단은 그 먹는 것이 식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기타 부식도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계를 돌리거나 또 자동차 여러 가지 엔진이 있는 제품들을 구동하기에도 기름이 모자라죠. 그러니 항공유가 부족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형태만 비행기로 있는 이것들도 지금 뭐로 한다? 무인 드론기로 제작을 그러니까 변조를 해서 거기다가 폭탄을 실어서 가미카제식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시설과 주요 시설물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러시아와 협조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벌어졌던 그런 조그만 드론이 아닙니다. 미그기 같으면요, 과거에 83년도에 이웅평 소령이 몰고 왔던 게 미그 19기인가 하는데요. 그런 그 미그기는 그 만약에 개조를 해서 폭약을 넣게 되면 보통의 드론보다는 훨씬 더 크고 파괴력이 큰 그런 드론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지금 평안남도 구성인가요? 그쪽에는 지금 그 포탄 또 비행기 관련된 축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폭약과 포탄 폭발물 제조 공장이 있어요. 요즘에 지금 활황을 맞고 아주 신나고 있는데 그러는 반면에 여전히 인민들의 삶은 괴롭습니다. 특히나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서 논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정은이라는 애가 지금 무슨 현장 지도를 한답시고 옷 입은 채로 다리 허벅지까지 빠지는 논에 들어가서 현장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다고 해서 북쪽의 인민들이 야, 우리 지도자 동무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그 조영원이라고 하는 당 조직부장이 있는데 그 조영원이는요, 신발을 벗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영원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요, 간과 쓸개 다 내놓고 빨고 핥아서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덕훈이라고 하는 북의 총리가 있는데, 지금 김덕훈이가 작년부터 마련된 그 신량곡 수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량곡 수매법에 의해서 장마당에서 지금 인민들이 쌀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마당이 다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 희생양을 삼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그 2009년에 그 화폐 개혁하고 나서도 그 총리했던 사람을 갖다가 총살을 시킨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번에 김덕훈이가 다행히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나 봤더니 김덕훈이가 지금 사실 죽여야 되려면 조영원인데, 당 조직부장인데 왜 이번에 안 죽었는가 봤더니 사실 외교부, 그러니까 외무성에 부장했던 그 리용호라든지 또 뭐 이전에 황병서라든지 여러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시골로 다 이제 귀양은 보냈지만은요,
죽이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이 주요 간부들로부터 이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살짝 주춤해 있는 거죠. 주춤해 있고 또 지금 옆면에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어디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고 또 경호원들이 그 널쩍한 그 캔버스 같은 그 가방들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가방이요. 딱 버튼을 누르면요. 가방이 이렇게 큰 그 그림 그리는 이젤 화판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 장우산이 펴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돼서 날라오는 총탄을 갖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김정은이는 항상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김정은 제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야말로 지금 호기입니다. 호기. 무슨 호기예요?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일했던 그 제 고향집이 될 텐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안 해요. 지금요, 북쪽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손을 내밀면요, 바로 손을 잡고 땡겨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5년 동안에 뭐 그럭저럭 해서 북쪽을 갖다 섬기다 보니까 국가 헌납하는 과정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 그렇게 뭐 핑계를 댄다면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죠. 국가정보기관은 정권의 부침과 향배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들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절대로 그 사려먹고 방구나 껴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왜냐하면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건요.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참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맘만 먹고 가자 그러면 갈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지역을요. 전쟁을 해서 섬멸하는 것보다 여기서는요. 김정은이 한 놈 목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럼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주제를 좀 넘어가서 윤석열 정권의 중국 해체 작업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향후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공할지 그런 가상 시나리오도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보 분야 그리고 정보 분야 또 비밀 공작 분야 당국자들께서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중국의 커다란 그 부동산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발음은 항대라는 회사인데 중국 발음이 헝따죠. 이 헝따라는 회사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이미 구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헝따가 휘청하면서요. 중국 내에 크고 작은 규모의 부동산 업체 수십만 개가 이미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금리를 올려야만 했고요. 그리고 시중에 돈이 안 돌게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내의 부동산 업체 2천여 개가 이미 뭐가 됐다? 부도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또한
내수에 돈이 안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되었던 모든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올려야만 하겠죠. 그 결과 중국 내부에서도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십만 개의 중소부동산 업체들이 줄도산 파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지금 많은 해외 기업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및 제품의 수출 금지, 투자 금지 등 경제 봉쇄를 더욱더 강화시키다 보니 중국 내부의 제조업체들이 현재 하루가 다르게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5G를 선도한다고 했던 화웨이 죽이기에 나섰다고 한다면 현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업체들을 죽이는데 지금 미국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죽이기는요 거의 거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중국군이 말 타고 칼 들고 활 쏘는 싸움하는 군대로 지금 회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즉 중세 농업국가 내지는 신석기 시대 국가로 중국을 퇴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실업률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대졸자들의 실업률만 보더라도 46%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은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150만 명이라고 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학 교육을 받은 소위 엘리트 계층이 사회 불만 세력들로 돌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헝따그룹은 중국 내에서도 규모가 큰 부동산이었는데 헝따는 이미 미국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또 헝따보다도 덩치가 4배 이상 더 큰 부동산 업체도 파산 가능성이 99.999%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미 중국의 부동산, 금융,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이 이미 괴사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피가 안 돌면 동맥경화라 하죠. 돈이 안 돌면 돈맥경화라 합니다. 이런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상태로 접어들게 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전 계층이 죽어나가는 상태가 된 것이 현재의 중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서 수만 명이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중국 대륙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 자신도 잘 모른다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미 중국의 중앙정부는 각종 경제 지표를 산출하는 통계 자료를 집계하거나 발표하는 일을 이미 중단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 발표를 중단한 것이 별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강제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조차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아무리 쇼를 해도 그 쇼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데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수치, 데이터 조작은요 실물 경제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가능할 수 있는데 옆에도 지금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선선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중국 내륙 지역에서 아사자, 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번에 그 불어닥쳤던 태풍 독수리가 있었죠. 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이 동부 연안과 동북 삼성 지역의 곡창지대입니다. 이 곡창지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니 물에다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욱더 식량 사정이 열악해지고 궁핍해져서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항구를 모든 영역을 봉쇄한 결과 중국 전역에서 하루에 약 30만 명씩 3년간 대략 4억 명 이상이 죽어간 것으로 지금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염병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또 경제난으로 인해서 보험 시스템 체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 국민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약도 먹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굶어 죽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있었던 독수리 태풍으로 인한 홍수 이후로는 또 다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냥 계속 죽어나가야만 하는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청나라 말 아편전쟁과 위화단난으로 인해서 청왕실이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만일 올 겨울에 추위가 닥치게 된다면 대량으로 얼어 죽는 일도 또한 중국의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서쪽에 닝샤라든지 혹은 칭하이라든지 혹은 내몽고라든지 혹은 신장 이런 곳에 만약에 추위가 몰아닥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 흑룡강 혹은 길림 또 요령 이 동북 삼성 지역도 대단히 좀 추위가 극심하죠. 그러면 뭐 얼어 죽는 일은 도처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정부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이 안 나온 지가 이미 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주민들의 재산, 주민들의 먹을 것을 약탈하는 지금 강도로 돌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여기다 이번에 태풍이 불어와서 수인성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게 되죠. 시신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치울 사람들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죽어나간 시신들 몸에서 구더기가 피어나고 쥐가 파먹고 하면서 전염병이 중국 대륙 전체에 창궐하지 않겠습니까? 억명 단위로 죽어나가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마치 중세 유럽 시대에 유럽 전역을 휩쓸고 갔던 흑사병을 떠올리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중국 대륙 전체가 죽음의 땅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의 경우는 전염병, 영양실조, 마약 중독 등이 겹치게 되니 사람이 죽어도 어떠한 원인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북한 따라 배우기를 하던 중국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한테는 월급이 안 나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에게도 퇴역연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현역 공안들과 무장경찰에게도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안당국에서 시진핑 정권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인사들도 나오고 있고 또 공산주의 청년단, 줄여서 공청단이라 그럽니다. 혹은 태자당 등
반 시진핑파에 줄을 서는 인사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어닥친 태풍 독수리가 북경, 천진 또 그 주변 도시 하북성 일대를 완전히 수몰시켰는데 이 지역에는 불행하게도 중국군의 지하 비밀 군사 기지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모두 수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경시 지하에는 특수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 통로, 지하 구역인데요. 그곳에도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각종의 미사일과 핵무기, 첩보 시스템, 각종 장치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모두 수몰되면서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문가들도 모두 위험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수도방위 사령부, 이 수방사 시설들이 모두 수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수도인 북경을 지킬 수 있는 군사 시설들의 태반이 수몰되었거나 무용지물로 변해서 북경을 방어하는 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북경 지역의 침수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도 중국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중국 군들에게도 또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심각한 쿠데타 징조가 있어서 중국군 이동을 금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 소식에 따르면 쿠데타 모의가 적발이 되어서 장성 75명이 처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 삼성 장군, 수두룩한 장군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군벌까지 내전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미 지방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주민들과 각 성의 정부 사이에서는 무력 충돌도 벌어지고 있고 또 중국 인민들이 은행과 부동산 업체로 달려가서 자기가 맡긴 돈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주민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조금 더 심해지면 바로 내전 상태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아무런 이유 없이 반간첩법으로 잡아들인 뒤에 그에게 돈을 납부하면 풀어주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돈을 제공하지 않으면 장기 밀매단에게 팔아넘기는 일 또한 벌어질 것이니 중국에 계시는 교포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철수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중국에 가시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만일 중국의 재산이 1,000억 원대가 있어도 빨리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으로 장제스 군대가 일본군과 싸우고 있을 때 후방에서 주민들을 납치하여 돈을 받고 풀어주는 인신매매로 돈을 벌었고 중국 공산당을 키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여서 돈 받고 팔거나 장기 밀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자국민들에게 중국에서 철수령을 내렸고 중국 지역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여행 금지령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첨단 기술,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경제 봉쇄, 해상 봉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 SK도 반도체 공장을 되도록이면 빨리 포기하고 철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진핑은 앞으로 내부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쟁터는 대한민국과 대만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공 가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규모 관광객들을 다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관광객들 사이에다가 생물학 무기를 함께 넣어보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 이상이 혹은 1,000만 명 이상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대학의 각종 연구소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중국 통일전선부 혹은 중국의 국가안전부 혹은 중국군의 총참모부 이런 곳들에서 파견 나온 비밀 요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국내 대학교 생물학 연구실, 화학 연구실, 의학 연구실 등에서 바이러스를 합성해서 국내에 살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서해를 넘어올 때 군산에 위치하고 있는 미 공군기지와 군산의 한국 공군기지에서 제일 먼저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산 공군기지를 가장 먼저 초토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에는 미군의 미 우주군 기지가 있고 F-35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전염병을 풀게 될 것이고 또 주한미군 기지들 주변에 대량으로 살포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또 한국군의 이동을 마비시키는 공작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 평양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역별로는 수천 명씩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괴뢰 역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폭탄 테러라고 한다는 것이 꼭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암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즉 지금 이제 전시 물자는 아직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죠. 군량미도 있고 다른 물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폭탄 테러를 통해서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훔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배가 고프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나라의 창고를 털어서 이제 강도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가게 되면 북한 괴뢰는 그냥 한미연합군에게 접수가 될 것이고 평양에서 한미연합군 전투기가 뜨면 북경은 이미 금년도 수도 지역인 북경 지역에 방위시설이 모두 수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을 막아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지역에 특히 남쪽 지역에 전염병 바이러스 균을 뿌려서 한미연합군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100만 명 단위 이상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게 된다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해 바다를 넘어선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서해안으로 상륙하면 서해안 지역은 그냥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북한군, 한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또 한국 내의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방화를 일으키고 또 묻지마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대한민국은 혼란의 상태, 아비규환의 상태로 되어서 그대로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곳은 이미 2009년에 북경을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16년 8월 15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내의 중국 돈을 먹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시했던 것이고, 이 사설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당시의 새누리당의 초선 재선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세력인 문재인과 연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국민의힘과 북한 이중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반역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 2019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양정철이가 북경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또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무너지고 전염병이 퍼지는 등 혼란한 상태가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 학교인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는 윤희근을 경찰청장에 임명했는데, 이 윤 씨는 7개월에 3계급을 진출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대통령과 같은 윤 씨라고 해서 그 파평 윤 씨 문중에 찾아가서 무슨 괴상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 내에서는 윤희근에 대한 평가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종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 말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날 경찰대학 출신 간부 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죠. 그 중에 2명은 고향이 전라도였고 윤희근은 충청도 출신이었지만 이 사람은 또 중국 공산당 간첩 양성학교 사회과학원 법학 석사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경찰위원회의 회장은 민변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보경찰을 대거 축소하고 경찰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질이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국정원장 역시 1년이 넘었지만 문재인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줬어요. 그거 말고도 간첩죄 지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에 대한 수사는커녕 아직도 인사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각 시 군별로도 수천 명씩 굶어주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240명 죽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정말 북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은 이미 다 없어진, 즉 북 내부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첩보 정보 수집 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정보원은 특히나 김대중과 그리고 노무현 시절에 대거 들어왔던 특정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주요한 허리 이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창원 간첩단 그리고 민노총 간첩단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탁월한 역량이 있었던 대구 경북 TK 출신의 제 후배들 중에 유능했던 대공수사관들
공작관, 정보관들은 이미 진급 규정 때문에 진급도 못하고 옷을 벗겨서 집으로 다들 돌아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교대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생화학전 및 각종 테러 예방 능력과 대테러 대응 능력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볼까요? 이분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되죠.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이 대거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중국발 부동산 붕괴의 여파가 금년도 연말부터 국내에 미치게 되고 국내 경제에도 대단히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라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초토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묻지마 방화, 묻지마 테러가 벌어지고 동시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붕괴되는 처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부 내에서 몇몇 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퀄 식물정부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사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예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새만금 잼버리 주무부처 장관으로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는 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 대한 엄격함과 통제력을 이미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장관들과 공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요, 충청남도 고향 선배이자 또 검찰에는 뭐 15년 이상 선배가 되시죠. 또 서울대학교 12년 선배인 이 고용주 선배님, 또 이 고용주 변호사가 전국에 현수막을 붙이고 신문 광고를 하는 등 이런 다양한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각종의 괴담을 조기에 진압했습니다. 만약에 이 고용주 변호사의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을 지켜줘야 할 정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서 김무성계가 똘똘 뭉쳐서 지금 이제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먹지 못한 이준석이나 천하람 등 같은 청년 정치 건달, 청년 정치 거린들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호위무사가 과연 국민의힘이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후방 세력이다, 나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의 든든한 후방 지원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부패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위선자들, 겁쟁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세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탐욕에 젖은 자들이 국민의힘에는 너무 많다는 점이죠.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지금 과도기를 거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국가 정상화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아주 굳건하게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만 현재의 윤석열 정권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적들이 우리 내부를 바라볼 때 2인자가 1인자보다 더 강하면 1인자를 갈아치우지 못합니다. 갈아치워 봐야 2인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인자가 아예 없거나 2인자가 1인자보다 약하게 되면 얼마든지 1인자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인자는 윤석열 대통령, 2인자는 고용주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에게 관심을 갖고 아주 비상한 관심 속에서 이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 절호의 기회는 북한 지역을 우리가 그 어둠을 광명의 세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을 우리가 수복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께서 말 타고 활 쏘고 달리셨던 우리 중앙아시아 저 평원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쟁 안 하고 전쟁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책상 앞에서 책상 물림을 해서는요, 이게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에 가서 뛰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생깁니다. 반드시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서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